인생 우산이 준비한 프리랜서 필수 가이드. 인생은 자유계약 Freelance Your Life on Freely Des타. 감사합니다. 제가 데스타군요. 역시. 올해로 프리랜서로 일한 지 20년 차 된 프리랜서계의 고인물, 썩은 물, 신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성공이란? 저는 돈하고 너무 중요하게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왜냐하면 저는 돈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 버는 것, 돈을 모아서 불리는 것, 어느 정도 갖춰놓는 것.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하는 돈이 주는 장점은 야, 내가 돈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는 아니고요. 하기 싫은 순간에 안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예, 진짜 하기 싫은 일 혹은 하기 싫은 상황에서 제가 고일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빠질 수 있을 때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 일하는 공간 같은 경우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북적북적한, 나는 좀 카페에 백색 소음이 없으면 집중이 안 돼 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내 공간이 나는 월세가 좋다, 전세가 좋다, 혹은 진짜 난 내 집을 사야겠다, 기타 등등 어떤 원하시는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지금 내가 원하는 수준은 앞으로 나갈수록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스크루지 영감 욕심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몸이 딸리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딸리는 부분을 돈으로 메꿔야 될 순간이 오거든요. 좀 더 좋은 매트리스에서 안 자면 죽을 것 같다던가, 좀 더 좋은, 진짜 좋은 의자, 정말 비싼 의자, 왜냐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하루에 제일 많이 엉덩이를 대고 있는 것을 정말 초고가를 사야지,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정말로 오더라고요. 그럴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나이가 들수록 돈을 좀 구비해서, 그 성공이라고 하면 어떤 막 화려번쩍 막 대단한 막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제가 지나가면 기사가 문을 딱 열어주고 다 좋은데요. 그보다 제가 이제 저한테 괜찮네, 먹고 살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려면 그 정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진짜 모으세요. 정말 모아야 돼요. 왜냐면 프리랜서는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맘만 먹으면 무급휴가이잖아요. 내가 놀아야지 한다고 해서 제가 뭐 하루 빼고서 뭐 누가 대신 돈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결제도 되게 티미하게 결제를 받는 수가 많잖아요. 제가 일하면서 진짜 싫어하는 소리가 그놈의 이걸 말에 결제해 드릴게요. 이걸? 네. 저는 그 이월이란 단어도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네? 그게 뭐죠? 이제 한자더라고요.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서류상에 존재하는 익월, 혹은 심하면 익분기, 다음 분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요, 익반기도 당해봤어요. 익반기요?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 할 때가 반기인데 6개월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제가 멍청해서 저지른 실수인데, 어떤 계약서를 최근에 썼습니다. 근데 돈을 안 줘요. 제가 기다렸죠. 통상 2월 말에 보통은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2월 말이라 하면은 일을 마무리한 시점에 그 다음 달 말쯤 되면은 큰 문제가 없으면 결제를 해줍니다. 기다렸어요. 안 줘요. 조금 더 매너 있게 기다렸어요.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평소에 돈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으면 진짜 쫄려요. 그쵸. 그래서 이것들이 하면서 좀 더 기다려 볼까, 매너 있게 참아줄까 하다가 제가 뭔가 좀 이상하게 뒤통수가 따끔따끔해서 그때 썼던 계약서를 꺼냈는데, 익분기도 아니고 익반기 말인 거예요. 다음 6개월 후에 주겠다. 다음 6개월 말이니까 다음 6개월이 끝날, 예를 들어 12월 31일 날 주겠다잖아요. 올해 초에 한 일을. 근데 제가 그 작은 글자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분명히 제가 서명을 했는데요. 애초에 그런 계약서를 쓰는 그 훌륭하신 그분들도 굉장히 나쁜 분들이지만, 저도 더 제대로 봤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20년 뭐 경력 다 쓰잘데기 없고요. 매일 배웁니다. 매일 포맷입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진짜. 정말 대단하죠. 예. 그런 일도 있답니다. 어쨌든 그 성공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저도 모르게 당하는, 또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나 생기기 때문에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일단은 마련해 둔 다음에 그 다음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성공의 요건을 어떤 물질로 표현하자면 사실은 얘기가 더 짧고 쉬웠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난 무슨 시계 사겠어,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차를 사겠어, 몇 평 집을.
하지만 물질은 오고 가는데 몸뚱이는 그대로 남아있고 점점 낡아감으로 저는 미래를 돈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예, 기승전 돈이군요. 네. 그럼 살짝 가볍게 지금 이 시점에 네. 가장 사고 싶으신 거 하나 있으세요? 위시리스트 지금 넘버원. 이거 지금 맨날 보고 있다. 건조기요. 두 개인데요. 건조기와 스타일러요. 아, 스타일러. 근데 우선순위로 치면 일단은 스타일러는 당장 안 사도 돼요. 왜냐면 저는 정장을 막 입거나 어디 출퇴근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살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요. 건조기는 진짜 살 거예요. 정말. 받았어요. 아, 이미. 이미 봐두었어요. 제가 너무 현실적인 소리를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제가 그 나이가 점점 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게 막 크고 막 멋진 꿈은 잘 모르겠고 저는 제 몸뚱아리 쾌적한 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저의 그 정신 건강 아주 쾌적함을 어그러뜨린다 그러면 정말 안 만나고 사람 굳이 그렇게까지 친구 관계를 뭐 오래 일부러 유지한다던가 왜 그 에너지 뱀파이어란 말이 있잖아요. 진짜 에너지를 핏바람으로 쫙쫙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정말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을 예전에는 오래된 친구라든지 뭐 오래된 사이라는 그런 끼 때문에 쭉 갖고 가는데 이게 진짜 나이가 들어서인지 어느 순간 야 내가 이럴 시간이 어딨냐 진짜 내 한 몸뚱이 쾌적하고 싶다 해서 다 치우고 다 버리고 건조기나 사자 돈 남으면 스타일러도 사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공한 프리랜서가 갖춰야 할 덕목 탑 3를 숫자에 민감해졌으면 합니다. 숫자라 함은 마감 날짜도 숫자이고 그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기서 등장하는 숫자도 숫자이고 오고 가는 돈도 숫자이고 그리고 이 일을 떠나서 제 삶을 꾸릴 때 제가 예를 들어 한 달에 대충 얼마 쓰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사실 또 책 속에서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알고 때문에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열심히 저도 쓰고 있습니다. 카테고라이징을 하셨나요? 어느 식비 얼마, 정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저는 조금 더 그거를 디테일하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것에 완전 너무 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항상 중요해서 맨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숫자들, 시간들, 이런 숫자, 세상의 모든 숫자들에 예민해서 어떠한 숫자가 나를 거쳐서 어디로 나가는가.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왜 프리랜서한테만 꼭 집어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조직에 있으면 전문가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어떤 회사에 회계팀이 있을 수 있고 저의 일정을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혹은 프로듀싱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큰 레이아웃을 그리고 실행시켜주는 사람들이 분업이 돼 있는 게 대부분의 조직의 특성인데 프리랜서는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건 하는데 하기 싫은 거는 점점 미루게 돼요. 헬스장 가도 나는 유산소는 안 하고 나는 덤벨만 해야지 이러다가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유산소가 절실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해서 하고 싶은 것만 자꾸 해서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지만 그림자가 점점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약에 나의 씀씀이 혹은 일정 관리, 내 일주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딱딱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을 할 자신이 없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3개월 단위로, 한 달부터 시작할게요. 한 달 단위로,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몇 월에 어떤 게 얼만큼 평균적으로 나가는가에 대해서 최근 한 3, 4년간 내가 꿰고 있지 못하다면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또 생각을 해왔어요. 두 번째. 프리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잖아요. 만약에 자신에게 거의 대부분 살면서 맞닥뜨릴 텐데요. 어떤 직함, 호칭이 주어질 기회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 직함을 잡으세요. 그리고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가 있어요. 그냥 신예희 씨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어떤 업체의 담당자가 저를 신예희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셨을 때를 기억해요. 처음으로? 네. 지금은 그 말에 안녕하십니까. 그 말을 들으면 저도 예 반갑습니다. 이게 인사를 뻔뻔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지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아니에요. 진짜 이랬어요.
너무 부끄럽고 수줍고 그 네네. 직함은 너무 멀고 대단한데 과연 제가 그 정말 감투를 쓸 만큼 대단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 속에서는 막 우쭐우쭐 해도 왠지 수줍은 척하고 겸손한 척 해야 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계산도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진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그 역시 만약에 프로라면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할 때 말이에요. 20년 전이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자기계발서 에세이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당시에 이제 여자로서 일을 잘하자 뭐 이제 이런 에세이는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저자들이 그렇게 성공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 남자처럼 생각하고 여자처럼 행동해라. 네? 그게 여자가 조직에서 남자 중심의 조직에서 살려면 생각은 그들처럼 하되 행동은 여자처럼 이게 한마디로 막 남자처럼 하면서 막 오빠 뭐 이러라는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으로 밀레니얼들이 듣기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예. 그 당시에는 그만만 해도 충분히 전복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굉장히 배울 만한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그런 조언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있었지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계속 시간이 변했고 저도 변했고 사람은 업데이트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만약에 어떤 직함, 그 직함이 뭐 작가님, 무슨님 혹은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정말 혼자서 혈을 단신으로 요만한 코딱지만한 사무실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당신은 사장이잖아요. 사장님. 사장님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아니에요 그냥 이름 부르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되게 뻔뻔하게 네 말은 짧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그리고 뭐 못한다 이런 소리도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네. 반드시 피해야 할 클라이언트 유형. 네. 돈을 안 주는 사람이 일단 제일 나쁜 사람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는 재능 기부라는 말이 유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유행을 했어요. 그 표현이.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재능을 기부하려고 막 이런 나의 하찮은 나의 요만한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를 해서 큰 데 쓸 수 있구나라고 멋지게 포장할 수 있지만 재능은 애초에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재화가 아니에요. 재능을 발휘해서 만약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데 기부하면 그게 재능을 활용한 기부가 되겠지만 저는 재능 기부를 요구하는 곳은 일단은 색안경을 아주 두껍게 쓰고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대한 거래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회사든 거래를 하고 회사에서 수익을 내려면 영원히 재능 기부에 기댈 수 없거든요. 당신은 재능 기부 당하고 남한테는 돈 줘요. 호구가 되지 마세요. 절대. 만약에 거기서 저는 재능 기부는 곤란하고 어떤 형태든 돈을 받겠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내고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다 나쁜 놈, 천하의 뭐 쌍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쪽에서도 역제안을 해야죠. 그쪽에서 던지는 걸 받고 이게 아니라 던졌으면 이쪽에서 딱 쳐갖고 그쪽이 생각을 하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일단 피하시고요. 두 번째로 또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어영부영 전화로 한마디로 구술로 끝내려는 사람은 저는 일단 피하시고 그런 사람이 또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럴 때 또 이쪽에서 또 다시 던져야죠. 자, 서면으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되게 귀찮아서 전화로 뭐 전화로 합시다 말립니다. 왜냐하면은 전화를 하는 사람은 할 얘기를 이만큼 갖고 전화를 하고 받는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딱 맞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격려이고 나발이고 그냥 말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똘똘똘똘 말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 그래서 이거 얼마 드려야 돼요? 당장 말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겠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쪽도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혹은 시장 가격을 알아보나라고 이렇게 좀 사람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잖아요. 그쪽한테도 저한테도 그것이 훨씬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은
애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심지어 사회에 이제 일을 첫 시작한 경력 1년차, 2년차라고 해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하고 학부들을 접하면서 인간을 보고 걸르는 저건 진짜 손절이다. 이런 인간들을 걸러내는 눈은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경력이 아직 짧으니까 내가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 아니지. 사실 슬픈 얘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그지 같지만 일단은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저도 다 겪었습니다. 혹은 그래 세상에 사기꾼이 많지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이제 그 정체불명의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했다가 일을 띄어먹히거나 되게 노동을 그 정말 열정 폐의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은 너무 있어요. 정말. 근데 찬밥 더운 밥은 둘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쉰밥은 가려야죠. 진짜 세상에는 쉰밥이 있어요. 찬밥, 저는 그 속담도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쉰밥 찬밥은 진짜 가려야 합니다. 정말 말하자면은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뇌의 효과로 조종을 해서 너는 내 손아귀에 있다고 쥐고 흔들려는 그런 시도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예를 들어 너는 일을 너무 못해 라면서 그런 클라이언트는 잘 없어요. 오히려 왜냐면 일을 못하면 애초에 안 좋겠죠. 그보다는 넌 너무 특별하고 잘한다. 근데 그 특별함은 나밖에 모른다. 무섭다. 내 선구안이 너무 좋아서 1.5, 1.5여서 너의 숨겨져 있는 남들은 아무도 몰라주는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흙 속의 진주야. 근데 그건 나밖에 몰라. 근데 일단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래? 나에게 그런 포텐이 있어? 근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 사람은 알아주네? 그럼 그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칭찬 좀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일이 잘 안 되면 칭찬이 너무 목마르잖아요. 한마디만 더. 잘하고 있다고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하다 보면 이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궁금해요. 그 사람들이 그 심리 기법을 공부해서 나름 진짜 거미줄처럼 쓰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그렇게 타고난 기프트가 있는 사람을 좀 잘 구슬리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너를 발굴했기 때문에 되게 싼값에 부려먹는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어느 순간 정신이 확 들면 와우 그 콩깍지 같이 그게 꼭 연애할 때만 씌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순간 딱 벗겨지면 그런 현타가 올 수가 없어요. 오 시발놈이? 나 이제 이러면서 나 이제 정말 어른이 되죠. 그런 그 사람은 또 다른 아마도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생존의 일의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제 8번이 마지막 이제 꿈나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긴 한데 이제 이건 잠깐 조금 밀어두고 제가 그 우리 쓰신 책에서 약간 포인트를 짚고 싶은 걸 몇 개를 표시해놨는데요. 그래도 이제 책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 잠깐 이 책 홍보의 시간.